자, 백사쪽 집합의 뜻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봐볼게요. 1-1번 보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달래요. 그럼 아시다시피 딱 듣자마자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 판단하자 그랬어. 가볼게. 잘생긴 남자 가수의 모임. 저 정도 기준을 잡으면 되겠지만, 그치? 그거나? 얼마나 잘생긴 게 잘생긴 건지 몰라. 뭐 예를 들면은 뭐 BTS가 잘생긴 건지 누가 잘생긴 건지 모르니까 기억은 탈락. 100보다 큰 7의 배수의 모임. 일단 100보다 크다라는 것도 있고 7의 배수도 적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우리 반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모임. 선생님 우리 반에서 쓸데없는 거 안 배울 거 아니야. 딱 배우는 건 정해져 있잖아. 그럼 디귿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리을 아름다운 꽃? 얼마나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건지 추상적이지. 안 되고.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것도 추상적이야. 가끔 이 미음을 맞다고 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선생님 게임이라는 게 대회를 해서 1등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올림픽에서 그 종목에서 금메달 따내는 그 올림픽 종목에서 1등 아니야? 그럼 걔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추상적이지. 왜냐면 잘한다의 기준이 없어. 남들이 이겨서 올라간 거지 얘가 완벽한 퍼펙트 게임으로 올라오면 잘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1대2로 이겨서 올라온 걸 수도 있고 3대0으로 이겨서 올라간 걸 수도 있으니까 잘한다는 기준이 없어서 미음은 안 되고. 비읍 일주일을 나타내는 요일의 모임. 월화수목금토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집합이 되겠네. 답은 니은 티귿 비읍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뒷장 넘어가 볼게. 자, 2-3번 한번 가볼게. 다음 보기에서 조건제시법, 명령을 했을 때 너네가 딱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걸 찾아달래. 기억, X라는 놈을 대답해. 근데 X는 한 자리 자연수야. 맞아 틀려? 맞겠지. 1, 2, 3, 4, 5, 6, 7, 8, 9까지밖에 못 말하니까. 니은, A라는 걸 가져. 근데 A는 9 이하의 자연수야. 맞겠네? 1, 2, 3, 4, 5, 6, 7, 8, 9. 디귿, 너 Y라는 걸 가져. 근데 Y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야. 1, 2, 3, 4, 5, 6, 7, 8, 9 똑같이 같겠네. 오케이. 리을 Z를 가져. 근데 Z는 Z라는 자연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자, 우리 1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뭐나? 1. 그치? 안 나눠 떨어지면 그 자체가 나머지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10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나와? 0 나오지. 근데 우린 0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만 말할 수 있겠네. 이해하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 자, 3-2번 봐볼게. 자, 3-2번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마크가 하나 보일 거예요. 무슨 마크가 보이냐면 AX 동그라미래.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나도 처음 보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뭐 특별한 수학적 기호가 아니라 그냥 지네들이 만든 기호야. 근데 A 동그라미 X의 B는 어떻게 조건제시법을 해줬냐면 X라는 걸 가져. 근데 그 X는 어떻게 탄생하냐면 AB 곱해서 탄생해 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로봇한테 명령했다고 쳐봐. 로봇이야. A 동그라미 XB는 X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야. 근데 그 X는 AB를 곱해서 나올 거야 라는 거야. 근데 로봇가 반문하겠지. 저 A랑 저 B는 뭐죠? 소문자? 이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명령을 해주냐면 소문자 A는 대문자 A 집합의 원소고 B라는 원소도 대문자 A의 원소야, B 원소야 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너는 집합 A에서 하나 뽑고 집합 B에서 하나 뽑아서 곱해서 그걸 가져 라는 거야. 그럼 우리 바로 암산 가능하겠죠? 시작해 볼게. A의 집합 A에서 1 뽑고 집합 B에서 마1 뽑으면 곱하면 마1. A에서 1 뽑고 B에서 0 뽑으면 곱하면 0. A에서 2 뽑고 B에서 마1 뽑으면 마이너스 2. A에서 2 뽑고 B에서 0 뽑으면 0. 한 번만 써주면 되겠지. 이게 바로 저 A 동그라미 XB가 갖는 집합이더라.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이랬더니 이런 뭐래? 이걸 한 번 더 해달래. 무슨 뜻이냐? A 동그라미 X, B 동그라미 X를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A 동그라미 X나 B 동그라미 X나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건 얘는 찾았어. 얘가 마1, 0, 마2예요 선생님. 그거랑 다시 한 번 더 마1이랑 2랑 동그라미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또 하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해란 뜻이야. 그럼 바로 암산해 볼까? 1, 마1. 1, 0, 0. 1, 마2.
2, 마 1, 마 2, 2, 0, 0, 2, 마 2, 마 4.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4개 최종적으로 가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돼서 시키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조건제시법은. 끝. 뒷장 넘어가 볼게. 집합이 제일 재밌어요. 4-1번 가볼까? 와, 잘 보세요. 이거 4-1번 제가 분명히 틀리는 거 하나 나와요. 자, 갈게. 기억. n 공집합은 0이다. 맞아, 틀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대가리가 두 가지로 움직였어요. 한 명은 이렇게 움직이고, 한 명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n 공집합은 0이다. 맞아, 틀려? 자, 뭘까요? 따단, 따다단. 정답은? 맞습니다. 공집합은 아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 그러니까 0이라고 대답해야지. 공집합에 넘버링을 붙였다. 공집합에 넘버링을 붙였다 해서 원소가 없으니까 0이라고 써주면 돼요. 니은 가볼게. 야, 이제 니은이 문제인데, 얘들아, 니은은 잠깐 넘어갈게. 좀 이따 하겠다는 거. 왜냐면 중요해서. 디귿 한번 가볼게. 1, 2, 3 집합에 넘버링 한 거랑 1, 3에 넘버링 한 걸 빼면 2다. 맞아, 틀려? 틀리지? 이거 가끔 맞다고 하는 친구 있거든? 왜 맞는지 알아? 1, 2, 3에서 1, 3 빼면 2 남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이래. 인공은 같은 애들 지금 살짝 얘 눈깔 흔들렸거든? 인공은 지금 디귿 살짝 고개 들으면서 맞았는데 이랬거든? 아닙니다. 일단 넘버링이랬잖아. 넘버링. 이게 무슨 뜻이야? 1, 2, 3이라는 집합은 몇 개야? 3개요. 1, 2라는 집합은 몇 개야? 1, 3은? 얘 2개요. 그걸 빼라는 거야. 그래서 1개라는 거야. 이렇게 나왔으면 맞아. 넘버링이 없어. 이건 맞아, 고은이가. 1, 2, 3에서 1, 3 빼면 답은 2가 맞아. 근데 얘는 앞에 넘버링이 붙었으니까 순수한 개수만 빼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려. 리을. 15의 양의 약수이면 NA는 4개 갖는다. 우리 15의 양의 약수 몇 개 갖죠? 1, 3, 5, 15. 4개 갖네. 그럼 4개 맞네. 미음. 2보다 작은 소수래. 얘들아, 우리 2보다 작은 소수는 누구밖에 없죠? 없죠? 없어요. 2가 제일 작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답은 0이라고 말해야겠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문제가 생겼어. 니은이 맞냐 틀리냐인데, 니은을 생각보다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물어볼게. n 2라는 집합은 넘버링 하면 몇 개야? 1개야. 근데 뒤에 보면 n, 자, 이건 물어볼 게 있어. 자, 물어볼게. 기억이랑 니은의 얘랑 차이점 봐봐. 기억은 이렇게 나왔어. 니은은 이렇게 나왔어. 자, 대답하는 친구 있는지 볼게. 얘 몇 개? 0개. 얘는 0이야. 공집합엔 넘버링 할 게 없으니까 0. 자, 얘는 몇 개? 얘 1개야. 자, 이제 멘붕 오지. 큰일 났다. 그치? 차이점이 있긴 있어. 여기는 괄호 안에는 공집합만 들어갔고, 여긴 똑같은 괄호 안에 갑자기 중괄호 치면서 요 공집합 마크를 썼거든? 근데 왜 얘는 1개고 왜 얘는 없냐라는 거야. 얘들아,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집합에선 이 중괄호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중괄호엔 조금이라도 뭔가 써 있으면 원소를 가져. 그 말 뜻은 잘 봐. 고은아, 얘 뭐라고 말해? 공집합이라고 말했어. 근데 얘 뭐라고 말해?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생긴 찐따 같은 상형 문자를 원소로 갖고 있는 애야. 그냥 옛날 고대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 이런 문자가 있었나 봐. 이런 문자를 원소로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야.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고 말하지만 얘는 공집합이라고 말하면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선생님, 그럼 제가 구분해냅니까? 이 중괄호. 이 중괄호는 원소를 가질 때만 쓸 수 있는 기호야. 그럼 이 중괄호 안에 요 마크가 들어갔다는 건 얘는 절대 공집합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요렇게 생긴 문자를 갖고 있는 집합이다. 그럼 얘는 1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1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같다가 돼야겠지. 누가 크다가 아니라. 그럼 니은도 틀렸지.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것도 공집합으로 읽고 이것도 공집합으로 읽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밖에 없겠네. 이해 가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
우와, 오늘 집합, 부분 집합 초반만 하고는 끝낼게요. 자. 이제 집합, 지금까지 배운 집합은 어때, 고은아? 괜찮아? 한 난이도 10이 최대 맥스라고 하면 몇 정도 돼? 3, 4? 너무 어렵네? 한 2, 3? 그냥 어려운 유형 하나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배움으로써 한 7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집합 관계의 나타내는 기호를 배우는 순간 이제 9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집합의 마지막에 연산 들어가는 순간 10을 찍어요. 그리고 포기를 하죠. 집합은 초반에 포기 안 해요. 초반에는 뭐 이런 게 뭐 어려워. 뭐 말만 되면 되는 걸 막 해요. 하다 마지막 가서 안 할게요. 집합을 애초부터 잊을래요 하고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자, 이제 부분 집합 배워볼게요. 부분 집합. 일단 칠판 봐주세요. 제가 한 방에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빌드업으로. 자, 합성어예요. 집합은 집합인데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자, 사람도 집합인가요? 집합이에요. 왜? 사람이라는 거 안에 뭐 있어요? 눈도 있고, 코, 뇌, 머리카락, 팔, 다리 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소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내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럼 잘 봐. 문제가 생겼어. 사람이라는 것도 집합인데 이 안에 팔, 머리 이런 것도 다 원소예요. 다리 등등등. 근데 내가 물어볼게. 팔도 집합인가요? 팔도 집합이잖아. 왜? 팔 안에 뭐가 있어? 손가락, 손톱, 손목, 팔꿈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이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있었는데 그 원소조차도 또 다시 집합이 되는 거야. 그 안에 또 원소를 갖고 있거든. 또 어때? 또 팔 해서 뭐 예를 들면 손가락을 했어. 손가락도 집합이 되나요? 돼요. 왜? 그 안에 뭐 있어? 손톱. 그 안에 또 무슨 뼈 다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까지 가면 막 세포도 나오겠지. 그럼 세포는 더 이상 안 나눠진다라고 하면 세포는 더 이상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사람, 그 안에 팔, 머리, 다리, 점점점 얘도 집합인데 결국 그래서 우린 팔도 사람의 뭐야? 집합인데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머리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 다리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손톱은 손의 어때? 원소라고 그냥 표현해보자. 손톱보다 더 이상 작은 거 없다고 쳐볼게. 손톱 밑엔 당연히 뭔가 있을 거야. 또 세포도 있을 거고 뭐 손톱을 이루는 원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손톱이 가장 낮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손톱은 손에 뭐가 되겠어? 원소가 되겠지. 가장 아래니까. 그럼 아까 원소면 몇 지창 쓴다 그랬지? 3지창 쓴다 그랬잖아. 엘리멘트 첫 글자를 따서. 근데 그러면 얘들아 얘는 원소고 얘는 집합이니까 우리가 3지창을 쓴 거란 말이야.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가 있다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은 또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팔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 팔 안에는 팔꿈치도 있고 손목도 있으니까 이 팔조차도 집합이네? 그치? 그러면 손은 팔 안에 부분 집합이니까 그때는 3지창을 쓰는 게 아닌 거야. 왜? 원소가 아니라 집합이니까.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손을 팔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과 집합일 때는 아주 대등한 관계네. 그치 고은아? 그럴 때는 얘는 원소는 아니지 않냐. 대등한 관계 아니냐. 팔 안에 다른 것들도 갖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얘도 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한 역할을 하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손은 팔 안에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얘는 이지창을 쓴다 이거야. 왜? 우리가 포함하다의 영어가 뭐지? 우리 그 도로 가다 보면 엄청 큰 차에 실려있는 네모 박스 같은 걸 뭐라고 불러? 컨테이너라고 하잖아. 컨테인이 뭐야? 포함하다잖아. 그 앞글자 C를 따서 바로 부분집합이야. 포함하고 있어 라는 거야. 그러니까 팔은 손을 포함하고 있어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고 애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언제 3지창 써요? 언제 2지창 써요? 너무 많이 질문해.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잖아. 0단어를 기억하면 가장 낮은 단위가 집합 안에 들어가면 엘리먼트, 요소니까 3지창. 근데 뭔가 대등한 관계야. 왜? 머리도 봐봐. 머리도 그 안에 뭐를 갖고 있어? 뇌도 갖고 있고 귀도 갖고 있잖아. 그럼 만약에 제일 작은 단위가 귀라고 하면 귀는 머리의 원소야 집합이야?
원소겠지. 가장 작은 단위니까. 하지만 머리라는 건 사람 안에 어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 왜? 머리조차도 밑에 자식들을 갖고 있잖아. 뇌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머리라는 놈은 사람 안에 무슨 집합이 될 거야? 부분 집합이니까 이지창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읽어보면 부분 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원소가 모두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지창을 쓴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내가 물어볼게. 사람 몸 안에 뭐라고 할까? 공이 있어요? 공? 자동차 있어요? 없죠. 그럼 자동차는 사람의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자동차는 사람의 부분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지창이 아니다라고 똑같이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지창은 작은 단위와 큰 단위를 비교하는 거고 이지창은 큰 단위와 큰 단위를 비교하는 거니까 대등한 위치 관계니까 contain, C를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contain, 포함하다는 이걸 앞글자를 따서 C를 갖고 왔고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냐? 이걸 외우셔야 돼요. 바로 진리죠. 진리. 여러분들 진리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너네 가끔 쓰잖아. 야 이게 진리지. 막 너네 떡볶이 먹으면 엽떡이 진리지. 진리 뜻도 모르면서 써요. 진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과학적으로는 무슨 단어의 뜻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수학적으로나? 진리라는 건 바로 바뀌지 않는 절대 불변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구는 둥글다.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해. 그러니까 절대 불변,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수는 1이다.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건 진리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진리일까요? 맞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지금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안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수학이 발전해 온 거잖아. 그것처럼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불변의 성질이 진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바로 이거 뭐라고 읽죠? 공집합. 이건 뭐라고 읽죠? 집합 A라고 하죠. 공집합은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제가 이걸 진리로 보여드릴게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이냐? 공집합은 어디에나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공기 중에 뭐가 다 있죠?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돌아다녀도 되는 거잖아. 모든 집합엔 공집합이 다 떠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사람 안에도 있어요. 여기 안 써 있죠? 여기 공집합이 있어요? 사람 안에? 근데 이거 말 된다는 거야. 된다고. 공집합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집합 안에 다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세포 안에도 있어요.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다 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공집합 A 이지창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집합 문제를 다 줘도 얘는 무조건 다 옳다고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뒤에 나올 텐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마 이 중간에 이거 있을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체크해요. 산소는 어디에나 있듯이 부분 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다 그냥 밑바탕이에요. 깔려 있어요. 이런 거지. 사람 안에 팔, 머리, 다리 다 있어. 아무것도 없다도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도 있어. 왜?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 팔 끝에 여기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보여? 나 여기 뭐 있어? 안 보이지? 이것도 공집합이야.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야, 그냥. 무섭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서로 같은 집합은 이건 그냥 넘어갈게. 서로 같다. 두 집합이 같으면 어떻겠어? 뭘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원소를 다 같이 갖고 있어야지. 고은이랑 나랑 같아. 왜 같아? 사람으로 같대. 왜? 눈 두 개, 코 하나. 다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같은 집합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진부분 집합. 앞에 진자가 붙였죠. 진. 부분 집합인데 얘도 합성어예요. 부분 집합인데 진자가 붙었어요. 진. 저 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벌써 힌트 드렸어요. 진짜. 진짜 부분집합 말하네. 자, 물어볼게. 아까요. 사람은 팔, 머리, 다리, 점점점 부분집합을 갖고 있는데 사람은 사람의 부분집합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고은아, 너 몸의 부분집합 말해볼래? 머리, 어깨, 발, 다리, 무릎, 손톱, 발톱 쫙 말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야 돼? 나,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무조건 붙어있는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진 앞에가 진이라는 게 붙으면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진짜 부분집합 말해봐. 정말 진짜. 그러면 내 사람엔 고은이한테 딸려있는 것만 말해야 돼. 그럼 고은이를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진 부분집합은 무슨 뜻이냐? 바로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야. 그래서 사람의 부분집합 말해봐. 발, 다리, 머리, 무릎, 뚜루루루 맨 마지막 사람. 그러면 진 부분집합 말해봐. 발, 다리, 뚜루루루 끝. 사람은 빼야 돼. 자기 자신만 제외하면 돼. 그럼 물어볼게. 그럼 결국 얘들아, 내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막 몸에 있는 걸 세봤더니 257가지가 나왔어. 내 몸에 있는 부속품들이. 그러면 진 부분집합은 몇 개 나와야 돼? 256개 나오면 돼. 정확하게 몇 개 차이 나야 돼? 하나 차이 나야 돼. 그래서 좀 이따 공식 배울 텐데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 개수가 그래서 딱 하나 차이 나는 거야. 공식이.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야. 왜? 얘가 n개 나오면 얘는 n-1개가 나올 거야. 왜 한 개 차이 나요? 네 자신 빼야지. 끝. 그래서 항상 공식이 하나 차이 나. 이해하셨어요? 자, 넘어갈게. 쭉 넘어가서 문제 봐봐. 자, 제가요 110쪽을요 오늘 안 졸고 듣는 친구들은 무조건 절대 안 틀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 다시는 안 알려줄 거예요. 이거요 저한테 배운 현재 2학년 애들 옆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스파르타. 얘네들도 나한테 배웠거든요. 여기 있는 애 중에 아니지 한 명 빠졌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나랑 다 1학년 때 나랑 다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거든. 이거는 아마 지금도 안 틀릴 거예요. 지금도 가서 물어보면 대답할 정도예요. 왜냐면 그때 아주 그냥 쉽게 찾는 방법을 아예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쳐 놨거든. 잘 봐봐. 자, 너네들한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던져줘요. 방금 뭐 예를 들어서 1-1번이나 5-1번이나 5-2번이나 5-3번 문제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 이지창 쓸래? 삼지창 쓸래? 물어보거든? 그럼 애들 다 헷갈려요. 근데 이거 이지창이죠? 아닌데? 삼지창인데? 이거 삼지창이죠? 아닌데? 이지창인데? 이거 이지창이죠? 아닌데? 둘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애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A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를 소문자 A, B, C, D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몇 지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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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네들은 여기에 2지창을 쓸지 3지창을 쓸지만 결정하면 이 문제 유형은 다 파악한 거야.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야, 이럴 땐 3지창이잖아. 이럴 때 2지창이잖아. 헌혜도 처음에 학원 가서 처음 했을 때. 이거 왜 어렵냐 이거지. 그냥 이거 하면 된대. 근데 졸라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발견한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제 가르친 거지.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쳤냐면 요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잘 봐. 요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나오면 3지창, 괄호 붙여 나오면 2지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깥으로 나올 거거든. 여기 있던 애가 지금 바깥으로 다 튀어나온 거야. 튀어나올 때 선생님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다 3지창이야. 근데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새끼 괄호를 붙여서 갖고 나왔는데요. 그럼 2지창이야. 자, 간다. 물어볼게. 얘 나왔거든. 그대로 나왔어? 괄호 붙여 나왔어? 그럼 3지창이야. 얘 그대로 나왔어? 괄호 붙여 나왔어? 몇 지창이야? 얘 그대로 나왔어? 괄호 붙여 나왔어? 몇 지창? 얘 그대로 나왔어? 괄호 붙여 나왔어? 2지창. 얘
얘는 보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체크. 몇 지 차? 내가 진리라 그랬잖아. 바뀌지 않는 사실. 얘는 그냥 국룰이라니까. 절대 안 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이지창이야. 부분집합. 그냥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야. 이지창으로. 고은아, 그대로 나왔어? 괄호 붙여 나왔어? 몇 지창? 그대로 나왔어? 괄호 붙여 나왔어? 몇 지창? 됐지? 자, 이제 난이도 좀 올릴게. 난이도 올린다. 잘 봐. 빌드업 시켜줄게. 조금씩 난이도 올라가게. 간다. 자, 난이도 올렸어. 아, 큰일 났다. 우리 집합 안에 이렇게 이쁘게 A, B, C, D가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학교 시험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렇게 들어가요. 그래도 얘들아, 똑같아. 그대로 나오면 3지창. 괄호 붙여 나오면 2지창이야. 너네는 3인지 2인지만 대답해. 자, 간다. 몇 지창? 몇 지창? 3지창. 그대로 나왔잖아, 얘가. 아,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A가. 자. 아, 설마 대문자랑 소문자 바꿔서 헷갈린 거 아니지? 미친 거야, 그러면? 몇 지창? 3지창. 그대로 나왔잖아. 이해가? 자, 이제 난이도 올린다. 간다, 고은아. 이지창, 3지창. 2지창, 3지창. 둘 다 가는, 그렇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왠게요? 3지창이라고 하면 얘가 나온 거예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원래 괄호 갖고 있었잖아요, 얘는.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럼 3지창이에요. 근데 얘를 분석하면 얘가 나오면서 뭐 붙여서 괄호 나왔다는데? 괄호 붙여. 그럼 몇 지창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모든 경우 수를 다 가정해 봐야 돼. 자, 한 번 더 간다. 몇 지창? 그죠? 뭐 버퍼링이 걸려요. 둘 다죠. 얘가 나온 거면 그대로 나왔으니까 3지창. 얘랑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서 나왔으면 2지창. 어? 근데 3지창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요? 아니, 아, 상관없다고요. 너 포크를 뭐 이렇게 찍는 거랑 이렇게 찍는 거랑 다르니? 무조건 이렇게 찍으라는 법 있어? 없지? 자, 간다. 3지창, 2지창. 3지창, 2지창. 2지창. 왜? 얘가 나오면서 뭐 붙였어? 괄호. 그래서 괄호가 두 개로 보여요. 근데 그러면 요 두 새끼가 나오면서 괄호 두 개 붙이면 안 돼요? 괄호는 무조건 한 세트밖에 못 붙여요. 괄호에 괄호까지 못 붙여요. 이미 괄호가 있었으면 붙이는 건 문제가 없지만 없는 애한테 두 개 붙이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3지창.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올린다. 2지창, 3지창. 근데 분필 먹어봤냐? 어? 근데 왜 3지창이죠? 아, 미안해. 괄호를 했지? 빨리 2지창, 3지창. 1지창은 없어요. 찍어버린다, 내가 너. 2지창, 3지창. 빨리! 2지창, 3지창. 아,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어. 2지창, 3지창. 둘 다. 왜 둘 다인지 봐봐. 무조건 2지창은 뭐야? 당연한 거지. 국룰,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2지창으로 갖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가 나올 땐 공집합을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생긴 찐따 같은 상형 문자야. 그러면 3지창도 돼요. 그럼 또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내줄게. 2지창, 3지창. 2지창, 3지창. 2지창. 왜?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놨거든. 그럼 2지창. 이해 가요? 난이도 더 올려드려요? 더 올리죠? 뭐 까이 거. 더 올립시다. 나올 수 있는 건 내가 다 내줄게. 자, 갑시다. 간다.
이지창, 삼지창. 맞아볼래 한번? 존나 세게? 그럼 맞지 않을까 그다음부터? 이지창, 삼지창. 둘 다 얘가 나온 거면 삼지창도 되고 국룰이니까 이지창은 무조건 돼야지. 이지창, 삼지창. 우리 학원에 전기 파리지 졸라 많거든? 한번 감전을 한번 당해볼래? 이지창, 삼지창. 둘 다 얘가 그대로 나온 거면 삼지창. 얘가 나오면서 괄호 붙여 나오면 이지창.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간다. 이지창, 삼지창. 몇 지창? 이지창이 들렸던 것 같은데? 삼지창. 그대로 나왔잖아. 이지창, 삼지창. 둘 다 그렇지. 얘가 나오면서 괄호 붙여 나오면 이지창, 얘가 그대로 나온 거면 삼지창. 됐지? 이지창, 삼지창. 어? 이지창. 왜? 얘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 나왔거든. 이해가? 자, 이지창, 삼지창. 이거 칭찬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답이 없어요. 답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기 A, B 붙어 있죠. 얘네들은 한 몸입니다. 절대 얘만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간 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 안에서 뽑아서 쓰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올래? 괄호 붙여 나올래가 중요한 거지. A, B네? B, 너만 나와.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아예 애초에 문제 틀렸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무조건 맞으실 거예요. 5-2번 가볼게. 1번 맞아 틀려. 1번 맞아 틀려. 맞지? 왜? 2만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틀렸다. 원소가 아니다 라고 써주면 되잖아. 2번 이지창 맞아 틀려. 틀리지? 왜? 1, 2가 그대로 나왔어? 괄호 붙여서 나왔어? 그대로 나왔으니까 몇 지창? 3지창이어야지. 답은 2번이 되겠네. 이해가? 자, 밑에 5-3번 봐봐. 기억 맞아 틀려. 아, 왜 고민해? 국룰 맞아야지 무조건. 니은 맞아 틀려. 맞아요. 그대로 나왔잖아. 1, 2가 괄호같이 갖고 있는 게. 디귿 맞아 틀려. 맞아요. 왜? 1, 2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 나온 거잖아요. 리을 맞아요. 틀려요. 내정 꼬이기 시작해서 머릿속에서. 괄호 갖고 있는 1, 2가 괄호를 붙여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이지창이 됐잖아. 맞네요. 미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그 마크가 나오면서 괄호를 붙여 나오면 되잖아요. 비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몇 지창이어야 돼? 이지창이어야 되잖아. 이해 가요? 아직도 따지기 어려워요? 넘어갈게요. 111점. 아, 이거는 안 해도 돼. 넘어갈게. 아, 잠깐만. 그것만 하고 할게. 6-1번 봐봐. A가 B한테 뭐래?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이지창이니까.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건 B한테 다 어때야 돼? 있어야 되네. 그럼 물어볼게, 고은아. A에는 뭐가 있지? 1이 있지. 안 보여요? 그러면 B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1이 있어야 돼요. 그럼 1이 없네요? 내 눈에?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4가 1이라면 A는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근데 A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B에는 B에는 1이 있겠지만 B에는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7도 있겠죠. 근데 A에 마이너스 7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네요. 그럼 무조건 2A 빼기 1이 1 나와야 되니까 A는 뭐가 되면 돼요? 1. 끝났네. 이해가? 아, 그러니까 너네 유전자는 엄마 아빠한테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고은이는 엄마의 부분집합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고은이가 갖고 있는 걸 다 엄마도 있어야 돼. 고은이가 예를 들어서 눈이 한쪽에 쌍꺼풀이 있으면 엄마도 한쪽에 쌍꺼풀이 있어야 될 거고. 선생님 근데 없어요. 그럼 전 버린 자식인가요? 아니죠. 아빠도 있겠죠.
그럼 아빠한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처럼 고은이가 엄마의 부분집합이면 고은이가 갖고 있는 건 엄마 또는 아빠한테 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고은이가 갖고 있는 걸 엄마 아빠한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혹시 다르니? 없을 수도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일단은 그럼 한번 의심해 보세요. 엄마 아빠를. 가서 엄마 아빠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얘들아 6-2번 봐볼까? 6-2번 보면 A는 B한테 들어가 있고 B는 A한테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야, A도 B한테 들어가 있어. 근데 B도 A한테 들어가 있어. 이건 다시 말하면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이야? A랑 B랑 같다는 거야. 그럼 A랑 B랑 무조건 원소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포함일 때는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만 같다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뒷장 넘어가 볼게. 오늘 112쪽까지 하고 끝. 여기는 한 1분이면 끝나서 그래요.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 책 검사 미리 하고 그리고 그 공수원 미리 뭐 답을 불러준다든지 할게요. 그 숙문고랑 오답 유사. 자, 112쪽 보시면 아까 내가 말했지만 부분집합이랑 진부분집합은 몇 개 차이가 나야 된다? 하나 차이 난다랬어.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부분집합의 개수만 찾을 줄 알면 거기서 뭐 빼면 돼? 1 빼면 누구의 개수가 나와? 진부분집합 개수가 나올 거야. 근데 대부분 있잖아. 자기 공수투 한 사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공수투. 자, 물어볼게. 공수투에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알지? 기억나? 아니, 우리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말해볼게. 2의 n승이거든?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 너 부분집합 개수 찾아봐 라고 하면 개수를 찾으시오 하면 공식이 2의 n승이야. 요 n이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n은 원소의 개수야. 무슨 뜻이냐면 너가 원소를 4개 갖고 있으면 부분집합은 몇 개 나와? 2의 4승 16개 나올 거야. 원소를 2개 갖고 있으면 2의 2승 4개 가질 거야. 근데 대부분 학원 다닐 때 그냥 공식 외우라고 해. 근데 왜 2의 n승인지를 몰라서 나중에 가면 내신 문제에서 무조건 틀려. 내신 문제에서 저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맨날 그냥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래요. 그래서 저렇게 외우래요. 그랬던 애들은 나중에 가면 어떤 한 문제가 안 풀려. 이 공식 활용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우선은 왜 저 공식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1,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A가 있었어. 쟤의 부분집합을 한번 다 구해보자. 자, 이거 노가다로 한번 구해볼게. 고은아. 얘 부분집합 쓰시오. 그럼 첫 번째, 무조건 누구 써야 돼? 무조건 국룰 하나 있잖아. 진리. 공집합. 이건 무조건 써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 안에 팔, 다리. 그럼 부분집합 쓰시오. 팔만 써도 되지? 다리만 써도 되고 팔, 다리 써도 되잖아. 그래서 1만 쓰던가 2만 쓰던가 1, 2만 쓰던가. 요게 정답이에요. 진짜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네? 그리고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부분집합 쓸 때 다 앞에 무슨 가로 썼어? 중가로 썼지. 왜지? 중가로를 가지고 있어야 집합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거든. 만약에 내가 저기다 1, 2, 1, 2 괄호 없이 썼어.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하지? 원소라고 말해. 그러니까 걔는 집합이라고 말하면 안 돼. 원소라고 말해야 돼. 자, 한 번 더 해볼게. A라는 집합이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었어. 자, 부분집합 한번 다 써볼까? 먼저 국룰 뭐? 공집합.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A, B, C. 자기 자신도 써야지. 아까 부분집합에 자기 자신도 있다 그랬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오케이, 8개네.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신기한 게 4개네? 8개네? 원소 2개네? 원소 3개네? 2에 2승하면 4개네? 2에 3승하면 3개, 8개네? 오, 선생님. 원소의 개수가 애초에 3개였으면 부분집합 진짜 나열해도 8개 나오고 2개면 4개 나오네요. 그래서 만든 공식이 얘죠 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건 나중에 끼워 맞춘 거예요. 끼워 맞춰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고요. 왜 그러면 선생님 왜 진짜로 2의 원소개수승 2의 원소개수승 하면 부분집합이 구해지냐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잘 봐. 이거 그냥 한번 오늘 듣고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공식만 암기하셔도 되고. 잘 봐.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잘 봐. 안 쓸래, 안 쓸래, 안 쓸래. 그럼 얘가 나와요. 그쵸? 그럼 너네가 얘를 대답하려면 A는 뭐 할 거야? 나 쓸래. 근데 B랑 C는 안 쓸래. 이래서 나온 거야, A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자리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너네가 A, B, C를 쓸지 말지 선택하라는 거야. 자, 안 쓸래, 안 쓸래, 안 쓸래. 그래서 공집합 나와요. A 쓸래, 안 쓸래, 안 쓸래. 그래서 A 나와요. 안 쓸래, 쓸래, 안 쓸래. 그래서 B가 나오고요. 안 쓸래, 안 쓸래, 쓸래. 그래서 C가 나와요. 쓸래, 쓸래, 안 쓸래. A, B. 쓸래, 안 쓸래, 쓸래. A, C. 안 쓸래, 쓸래, 쓸래. B, C. 다 쓸래. A, B, C. 그럼 너네들은 원소의 개수가 3개면 요 앞에는 쓰거나 안 쓰거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얘도 B를 쓰거나 안 쓰거나 몇 가지예요? C를 쓰거나 안 쓰거나 몇 가지예요? 근데 동시에 발생할 거여서 2의 3승 8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 공식이 왜 나온 거냐? 그거 쓸래 안 쓸래? 그게 2가지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n승계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온 공식이지 그냥 무식하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주어져도 결국엔 쟤네들은 쓸 거야 안 쓸 거야 밖에 못 물어봐. 그러니까 2의 3승 2의 제곱 이렇게 나왔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진부분집합이 붙었다. 그러면 결국 얘는 개수를 얘는 공식이 아닌 거지. 자기 자신만 빼면 되잖아. 이렇게더라 라는 거야. 왜? 지는 진짜라는 거니까. 나 자신 빼야지. 맨 마지막 얘 하나 빼면 되잖아. 얘 하나 빼면 되고. 그래서 2의 n승에서 전체 하나 개수 빼면 끝. 이해 가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112쪽에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러는 거야. 야, 그러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좀 문제를 어렵게 한번 내볼게. 내가 이렇게 물게. 얘들아, 원소 몇 개 보여? 6개 보이지? 6개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쓸래 안 쓸래? 이해 몇 승? 6승. 64개 나와. 진부분집합 몇 개 나올까? 63개 나올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써봐. 부분집합 다 써봐. 64개 다 쓰라고. 지민아. 너 시킬 테니까 너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다 써놔. 64개. 자,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자, 지민이가 울면서 이제 썼어.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걸 언제 다 써. 자, 64개 다 썼다고 쳐볼게.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고은아, 나와서 이 64개 중에서 3을 꼭 갖고 있는 집합만 골라봐. 동그라미 쳐봐 라고 했어. 그럼 고은이는 앞에서부터 여기 3 있네 동그라미. 여기 1, 3 있네 동그라미. 1, 3, 4 있네 동그라미. 3 있는 거에다 다 동그라미 치면서 갈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 64개를 다 적고 나서 3을 가지고 있는 걸 언제 다시 또 동그라미 치냐는 거야. 64개를 쓰는 것도 문제인데. 그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잘 봐. 고은아, 이번엔 64개 중에서 3이 없는 거를 찾아봐 라고 했어. 그럼 고은이는 감사합니다 할 거야. 왜? 3이 없는 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하면 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면 돼? 나는 원래 3이 없었어 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이거는 64개를 싹 다 지워. 그 다음 무슨 짓 하냐? 3도 지울게요 전. 왜? 저는 3이 없었어요 원래 선생님. 3을 갖고 있지 말라면서요. 그럼 전 3이 없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원소가 몇 개야? 그럼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와? 2의 5승 32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답이에요. 그래서 3을 꼭 가지고 있지 마. 그럼 3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되니까 32개가 정답이에요. 맞습니까? 그쵸? 근데 이번엔 내가 고은이한테 이제 짜증나게 아니야, 나 잘못 구했어. 3을 꼭 가지고 있는 거 구해줘. 그럼 고은이는 이제 욕을 하면서 64개를 다 쓰고 거기서 3 있는 거 다 동그라미 쳐서 또다시 개수를 셀 거야. 근데 현타가 와. 무슨 현타가 오냐? 개수가 똑같아.
왜죠?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지. 왜 3을 갖고 있지 않을 때랑 3을 갖고 있을 때랑 왜 똑같냐는 거야. 개수의 답이.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꼭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건 지우면 되겠지만 꼭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풀어도 됩니까? 라는 거야. 네, 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 이거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 잘 봐. 쓸 수 있는, 얘로 할까? 얘로 하자. 이미 썼으니까. 자, 구은아. 8개 중에서 B 갖고 있지 않은 거 동그라미 쳐볼게. 몇 개야? B 안 갖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4개 나왔네?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B를 갖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B 지워봐, 고은아. 몇 개 남지?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2승 4개 나왔지. 동그라미 쳐봐도 진짜 4개네?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고은이한테. 미안해. 잘못 구했어. B를 꼭 가지고 있는 거 찾아봐. 자, 먼저 동그라미 칠게. B 가지고 있는 거. 네모 칠게. 하나, 둘, 셋, 4개네? 선생님, 개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왜 똑같이 나와요? 라는 거야. 그 이유가 진짜 황당하거든요. 이거 8에서 4 뺀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아니야, 그거는 달라. 이거, 오해하는 친구 있겠다. 이거의 절반이요. 이런 친구 안 돼. 그거 아니야. 근데 그럼 얘는 어떤 공식이에요? 잘 봐. 고은아, 너 공집합의 원소가 있어, 없어? 근데 공집합한테 가서 그러는 거야. 너 B 없지? 응. 그럼 내가 너 B 하나 줄게. 얘한테 B 하나 줘. A야, 너 B 없지? 응. 내가 B 줄게. C야, 너도 B 없어? 내가 B 줄게. A씨, 너 B 없어? 내가 B 하나 줄게. 그럼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B 없는 애들한테 찾아가서 B를 강제로 준 거야. B 없는 애들한테. 근데 잘 봐. B가 없는 새끼한테 B 주니까 누구 나와? B 나와. 얘한테 줘보니까 얘가 나와. A만 혼자 있는 애한테 B 주니까 누구 나와? 얘 나와. C밖에 없었던 애한테 B 주니까 얘 나와. AC만 있었던 애한테 B 주니까 A, B, C가 나와. 그 말 뜻은 뭐야? B를 안 갖고 있는 애들한테 쫓아가서 너 4개, 너 B 강제로 가져. 그럼 무조건 B가 가진 놈이 나오니까 바로 B를 안 가진 애랑 B를 가지고 있는 애랑 똑같은 거야. 왜? 나는 B 가진 애 찾으랬더니 B 갖고 있는 애들한테 안 가고 B 없는 애들 찾은 다음에 강제로 B를 주는 거야. 그럼 다 B를 가진 애가 자동적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갈게. 자, 물어볼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와? 2에 10승 1024개 나와.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저 중에서 4, 5, 8, 9 갖지 마. 이거 갖지 마.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4, 5, 8, 9는 나 원래 없었어. 그럼 10개 중에서 4, 5, 8, 9 4개 빼면 몇 개 남아? 그럼 부분집합 몇 개야? 2에 6승 64개야. 이건 쉽지? 왜냐면 갖고 있지 말라 그러면 지우면 되거든?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5, 7, 8, 9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나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 5, 7, 8, 9가 없는 애한테 가. 5, 7, 8, 9 없는 애한테 가서 미안한데 너 5, 7, 8, 9 없지? 응. 5, 7, 8, 9 내가 줄게. 너도 5, 7, 8, 9 없네? 너 7, 8, 9 없네? 내가 7, 8, 9 줄게. 오히려 5, 7, 8, 9를 없는 애들한테 가서 강제로 5, 7, 8, 9를 주는 거야. 그러면 반대인 애들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없는 애들한테 주면 있는 애들이 되는 거지.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5, 7, 8, 9를 갖고 있으라 그래도 우리는 거꾸로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5, 7, 8, 9 없는 애 손. 저요. 4개 지워지겠지? 2에 6승. 64개. 선생님, 걔는 5, 7, 8, 9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5, 7, 8, 9 주고 왔어. 끝. 그럼 쟤네들 5, 7, 8, 9 다 있잖아. 그래서 64개 똑같이 나와. 그래서 갖고 있지 않든 갖고 있든 똑같이 뭐 하면 돼? 지우면 돼. 그래서 문제가 이제 마지막 최종 1, 2는 갖고 있어. 4, 5, 8, 9는 갖고 있지 마. 이거 몇 개 나오니? 그럼 일단 4, 5, 8, 9는 갖고 있지 말라 했으니까 지워. 그럼 10개 중에서 4개 지워졌어. 그 중에서 1, 2는 꼭 가지고 있으래. 그럼 뭐 하면 돼? 1, 2를 안 갖고 있는 애를 찾아. 그럼 몇 개 남아?
4개 남지. 그 4개 남으면 집합의 개수 몇 개 남아? 이 16개는 바로 4, 5, 8, 9도 없고 1, 2는 거꾸로 없었는데 받아서 있는 애들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갖고 있지 않든 갖고 있든 똑같이 지우면 돼. 그러면 10개 중에서 6개 지운 거니까 4개 남겠지. 그럼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 16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갖고 있어, 갖고 있지 마. 똑같은 개념인 거야. 갖고 있지 말라는 거 없애면 되고 갖고 있으라는 건 없는 애 찾아서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뒷장 넘어가 봐. 7-2번 봐봐. 8 이하의 자연수 몇 개 나와? 8개지. 근데 1은 꼭 가지고 있어. 2는 꼭 가지고 있어. 8은 갖고 있지 마. 그럼 우린 뭔 짓 하면 돼? 8은 없애. 그럼 몇 개 남아? 7개 남지. 근데 그 중에서 누굴 찾아가야 돼? 우리가 찾아가는 애들은 1, 2가 없는 애들한테 가야 되는 거야. 1, 2가 없는 애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 너 1, 2 없지? 응, 내가 줄게. 그럼 넌 1, 2가 있는 애가 될 거야. 그래서 오히려 1, 2도 없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1, 2, 8 다 지웠으니까 몇 개 남아? 5개 남잖아. 그럼 집합의 개수는 32개. 이해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공식을 무식하게 외우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공식,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야? 공수2 아니잖아. 지금은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있다 없다, 쓸래 안 쓸래, 쓸래 안 쓸래, 쓸래 안 쓸래 때문에 2의 거듭제곱 꼴이 나온 거다 라고 해석하면 돼. 아셨어요? 아우 힘들어. 쉴까? 경순조요? 사실상 여름방학에 하셔야 돼요. 그래도 돼요. 아, 경순조요? 아, 중간고사 끝나고요. 응, 중간고사 끝나고. 아예 안 해요 지금? 아, 하지 마. 안 해도 돼.